혹시 매일 아침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가 좀 힘드신가요? 아니면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고 그냥 무기력해지시나요? 네, 오늘은요, 그런 인공적인 각성제 말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짜 에너지 공장, 이 미토콘드리아의 스위치를 제대로 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솜에 물 먹은 것처럼 축 처지고 오후에는 머릿속에 꼭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걸 만성 피로나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아마 나이 탓이겠지 아니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하고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지긋지긋한 피로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의학으로 통증의 뿌리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 블랙입니다. 저는 항상 눈에 보이는 증상,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의 뿌리, 그 근본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 문제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험의 지도입니다. 먼저 왜 내 몸이 자꾸 방전되는지 그 위기 상황을 좀 진단해 보고요. 그리고 그 범인으로 지목된 미토콘드리아의 정체를 샅샅이 밝혀볼 겁니다. 그 다음엔 내 몸의 발전소 성능을 직접 체크하는 방법을 배우고 멈춘 공장을 긴급 재가동시키는 비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몸을 만드는 최종 전략까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는 숨겨진 영웅, 바로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역할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그냥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수백, 수천 개씩 들어있는 초소형 에너지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발전소에서 ATP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건 마치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 화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심장이 뛰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에너지 화폐를 끊임없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놀라운 게요. 그냥 가만히 박혀있는 부품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에너지가 더 필요하면 스스로 분열해서 수를 늘리기도 하고 또 힘을 합쳐야 할 땐 서로 융합해서 뭉치기도 하고요. 낡고 병들면 스스로를 청소하기도 하는 아주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상태가 곧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성적표가 되는 거예요. 이 발전소의 주연료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과 지방이고요. 또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기술자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20에서 25%.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4분의 1 가까이를 혼자서 다 쓰는 엄청난 에너지 먹는 하마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세포 안에는 다른 어떤 세포보다도 더 많고 강력한 슈퍼발전소, 즉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머리가 멍하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이유, 바로 이 슈퍼컴퓨터에 전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중요한 발전소가 낡고 고장나서 멈춰버린다면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그냥 좀 피곤한 수준을 넘어서 에너지 고갈이 불러오는 무서운 질병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학계는 지금 수많은 난치병들의 공통된 근본 원인으로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를 지목하고 있어요. 치매,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부터 우울증, ADHD, 심지어는 자폐 스펙트럼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병들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에너지 생산 결함이라는 공통점이 숨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만성 피로나 근육 약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이 지점이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면 세로토닌이 부족하구나, ADHD면 도파민이 부족하네, 이렇게 결과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 기능의학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건데? 라고요. 그 근본적인 질문의 답이 바로 뇌세포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에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진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좀 걱정이 되시죠? 과연 내 몸의 발전소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을까? 하고요. 그 성능 보고서를 받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바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미토콘드리아는 건강한 걸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공장의 상태를 대체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리는요, 고속도로 교통 상황 분석이랑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 단계의 도로를 거치는 것과 같거든요. 만약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 즉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로에 중간 대사 삼룰이라는 차들이 꽉 막히는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소변 유기산 검사는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이 찌꺼기들, 즉 어떤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어느 신호등, 즉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고장이 났구나 하고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검사법인 거죠. 자, 검사를 통해서 내 에너지 공장의 어느 라인이 또 어느 부품이 고장났는지 알았다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그렇죠. 긴급 수리에 들어가야죠. 멈춰버린 시스템을 깨우는 핵심 영양소들, 바로 에너지 공장 긴급 재가동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5가지가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응급처치 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 과정 전체에 필요한 필수 기술자 군단이고요.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생산 라인의 핵심 엔진 부품입니다. 또 L-카르니틴은 지방이라는 연료를 발전소 안으로 실어 나르는 연료 운반 트럭 역할을 하고요. 아르기닌과 알파리포산 역시 에너지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조력자들이죠. 이들을 통틀어서 저희는 미토콘드리아 부스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 비타민 B 먹고 있는데 왜 계속 피곤하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사는 종합 비타민의 용량은요,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게 그냥 결핍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양이에요. 하지만 이미 공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회복시키려면 얘기가 다릅니다. 훨씬 높은 용량의 치료적 고용량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몸이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인 활성형 비타민을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작은 물총으로 산포를 끓여는 것과 소방 호수로 끓여는 것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도구와 용량도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자, 이제 핵심 영양소들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근데 영양제만 계속 먹는다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꺼져가던 불씨를 살리는 마중물을 부었으니까 이제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 진짜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합니다. 궁극의 에너지 부스팅 전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이 잘 안 나오면 물 한 바가지를 위에서 붓잖아요. 그러면 물길이 터지면서 물이 콸콸 나오죠.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영양제가 바로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멈춰있던 시스템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죠. 하지만 이 마중물만 가지고는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공장을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그 진짜 연료, 그 근본적인 힘은 약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나옵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이고요. 식단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몸은 결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진짜 연료가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부스터들이 어떤 음식에 많은지 한번 보시죠. L-카르니틴은 붉은 소고기에, 비타민 B9는 돼지고기에, 아르기닌은 닭고기나 장어에 많고요. 코엔자임 Q10은 동물의 심장, 간 같은 내장 부위나 등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이 동물성 식품에 집중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채식을 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서 에너지 문제가 더 쉽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살리는 최고의 전략은 잘 고른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피로감과 무기력함의 원인이 내 몸속 작은 발전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원인을 알면 건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 블랙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